네, 안녕하세요. 오토노머스 에이투지 대표 한지영입니다. 저는 오늘 그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동향 및 이 통신과의 기술 융합에 대해서 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저는 현대자동차에서 11년간 자율주행차 및 일반 양산차 개발을 했었고요. 2018년 7월에 경일대학교에 와서 이제 교수 창업을 해서 현재 오토노머스 에이투지 대표를 역임하고 있습니다. 어, 사실 제가 자율주행 관련된 세미나를 많이 다녔는데 오늘 여기 이 강연을 듣고 계신 분들께서는 자율주행에 대해서 관심도 있으시겠지만 조금 기존에 제가 많이 세미나를 하시던 분들 대비 조금 다른 분야에 계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서 네, 자율주행 기술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주행 기술은 크게 이제 6단계, 제로를 빼면 1단계에서 레벨 5까지 있는데요. 보통 이제 저희가 자율주행이라고 말하는 부분은 레벨 3부터 레벨 5까지 그리고 요즘에 많은 이제 학계에서 그리고 산업계에서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 부분은 이 레벨 3와 4 부분이고요. 참고로 현재까지 레벨 3 차를 실제로 양산한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테슬라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테슬라는 레벨 2이고요. 레벨 3 차를 대량으로 양산한 곳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래서 레벨 2와 레벨 3의 가장 큰 차이점은 어, 주행 중에 운전자가 전방을 주시해도 되는지 안 해도 되는지, 그리고 사고가 났을 때 그 책임 소재가 사람에게 있는지 이제 기계에게 있는지 제조사에게 있는지 그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뭐 테슬라가 굉장히 많은 뭐 이슈가 되고 있지만 사고 소식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사고가 났을 때 당연히 책임은 테슬라가 지지 않습니다. 운전자가 지죠. 그렇기 때문에 그 차는 레벨 2이고요. 아직까지 이제 레벨 3, 4에 대한 그 양산이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연구 개발 많이 되고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쉽게 될 것 같지만은 않고 그게 양산하기 위해서 뭐 어떠한 것들이 더 추가가 돼야 되고 보완이 돼야 되는지 제가 오늘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올해 초에 굉장히 이 기술 업계에서 좀 뜨거웠던 뉴스가 나왔었죠. 뭐 애플이 뭐 자동차 시장에 진출하겠다라고 해서 애플이 어떤 기업과 손을 잡느냐. 그래서 뭐 제일 처음 거론됐던 게 현대기아차였죠. 그 현대기아차의 뭐 주가도 굉장히 요동을 치고 했었고 그 이후에는 이제 LG 쪽과 LG 마그나 쪽과 협업을 하겠다라는 말도 나왔고 지금 다시 뭐 폭스콘 쪽이 이제 아이폰을 제작하고 있는 폭스콘이죠. 폭스콘이 뭐타 제조사와 손을 잡고 움직이고 있다라는 말 때문에 또 한 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제 이 스마트카 자율주행 차는 바퀴 달린 거대한 스마트폰과 같은 형태가 될 것이다라는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애플카 이전에 뭐 예전부터 뭐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구글 웨이모죠. 구글 중에서 자율주행을 담당하는 웨이모라는 기업이 실제 미국의 애리조나주에서 완전 무인 형태의 자율주행 택시를 시범 서비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디디 추싱, 중국의 우버죠. 디디 추싱이라든지 바이두로, 텐센트 같은 중국의 거대 IT 회사들이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를 지금 런칭을 하고 있고요. 중국에서는 뭐 좀 국가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서 2030년 경우에는 뭐 로봇 택시를 100만 대를 운영하겠다라는 발표도 속속 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은 기업들이 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잘 나오고 있는지 싶어서. 네,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많은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들이 이렇게 자율주행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 이유가 당연히 그만한 시장성이 이제 많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국내만 해도 뭐 국내 자율주행 시장 규모가 14.7조일 것이다. 그리고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698조 원일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뭐 실제로는 이거보다 더 많은 시장 전망치를 몇천 조에 달하는 뭐 경에 달하는 시장 전망치를 내놓는 글로벌 리서치 업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기업들이 실제로 투자를 하고 있고 뭐 기업을 떠나서 국가 단위로 자율주행 기술 시장에서는 지금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율주행 기술이 사실 뭐 양산한다 말 나온 게 제 기억으로도 뭐 근 10년 가까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 직장에 다닐 때만 해도 2020년 되면 자율주행 레벨 3 차가 대량으로 양산할 거고 엄청난 시장이 열릴 거다라고 했었는데 현실은 아직까지도 양산을 못 하고 있죠. 그리고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2020년에 양산을 장담했던 기업들이 2025년에 할 거다. 그리고 2025년이 가까워져 오니까 2030년에 할 거다. 이렇게 계속 말을 조금씩 뒤로 빼고 있는데요. 실제로 자율주행 차가 뭐 어느 정도까지는 되지만 이 단 한 번의 사고 때문에 사람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넘어야 할 산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뭐 테슬라 같은 경우는 아직 자율주행이 아니지만 이렇게 굉장히 많은 사고가 좀 계속 발생하고 있고요. 한때 우버가 자율주행 기술에 엄청난 투자를 몇 년에 2-3조씩 1년에 2-3조씩 쏟아붓던 우버가 작년에는 자율주행 부분을 매각을 했죠. 근데 그 매각하기 이전에 2018년에 레벨 4 수준의 자율주행 차를 실도로 실증하다가 사망 사고를 낸 적이 있었습니다. 이 사망 사고 한 건으로 해서 우버는 1년간 자율주행 기술 개발을 약간 접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왔었었고요. 그리고 미국에 있는 자율주행 트럭 스타트업이었죠. 어, 스타스키 로보틱스가 작년 초에 셧다운이 됐습니다. 뭐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일반 도로가 아닌 트럭을 활용해서 그 고속도로에서만 제한적인 지역에서만 되는 그 자율주행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양산화까지는 실패를 했죠. 그리고 또 올 초에 지난달이죠. 올 초도 아니고 지난달에 세계 자율주행 기술 1위라고 하던 웨이모의 CEO 존 크라프칙이 실적 부담을 안고 사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올 초 이분이 퇴임하고 나서 올 초에는 CFO 분께서도 이제 사임을 했었는데요. 이렇게 보면 사실 굉장히 뭐 자율주행 양산화를 위해서는 뭐 갈 길이 굉장히 먼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쪽 시장 기술 개발 시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자율주행 기술에 대해서 제가 외부 강연을 다니다 보면은 많은 분들께서 좀 제일 많은 질문 중에 하나가 테슬라 이야기를 하시고 테슬라 다음으로는 뭐 우버 이야기도 하시고 저기 뭐냐 크루즈 이야기도 하시고 웨이모 이야기도 하지만 또 제조사 이야기도 하세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긴 무인 모빌리티처럼 생긴 이제 무인차 이야기도 하시는데 이거에 대한 구분을 좀 명확히 좀 하시고 이에 관련된 설명을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미래 모빌리티는 뭐 자동차, 무인 모빌 드론 이제 세 개로 나눴고요. 제가 우리가 말하는 자율주행이라고 하는 것은 자동차로 보면은 앞서 말씀드린 자율주행 0단계에서부터 5단계까지가 있는데 자동차 기반으로는 레벨 3부터 5 단계까지가 자동차의 자율주행이 되겠고요. 요즘에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는 완전 무인차죠. 박스카 형태 이런 차는 또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일반 도로를 주행할 수 있는 자율주행 자동차, 자동차 범주에 속하는 무인 모빌리티가 있고 배송차들이죠. 요즘에 뭐 배민같이 도시락 배달 같은 거 해주고 물건 배달해주고 인도라든지 건물을 다니는 그 모빌리티는 이제 로봇 개념으로 속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 차, 저희가 생각하는 자율주행 차라고 하면은 자동차 기반의 레벨 3에서 5, 무인 모빌리티 중에서 일반 도로 주행을 하는 영역에 해당될 거고요. 현재 제조업체들은 자율주행차에 대해서 레벨 3에서 5까지 기술 개발을 하고 있지만 사실 여기에서 가장 우수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은 이제 웨이모와 GM과 협업하고 있는 크루즈 같이 자율주행 알고리즘에 대해서는 오직 개발을 하고 있고 차 양산은 이제 제조사와 협업을 해서 하는 그림이 될 거고요. 무인 모빌리티와 같은 이 박스카 형태는 지금까지 세상에 없던 그 차량이기 때문에 많은 스타트업들이 이 시장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기업이 축스죠. 얼마 전에 작년에 아마존에 인수가 된 축스가 미국에서 사실 이 그림도 이제 축스에서 만든 차량 플랫폼입니다. 중국에서는 위라이드라는 업체, 미국에서는 누로라는 업체가 이런 완전 무인 형태의 모빌리티를 개발하고 있죠. 이 두 개의 가장 큰 차이점은 자동차는 사람도 운전할 수가 있고 이 자율주행 기계도 운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는 어디든지 가야 되는 거죠. 뭐 산길도 가야 되고 바닷가도 가야 되고 오프로드도 다 가야 되는 시스템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차는 자율주행 옵션가가 제조사에서 생각하는 옵션가 약 대략 2천만 원 내외입니다. 테슬라의 FSD, 풀셀프 드라이빙 시스템이
1,000만 원에서 1,200만 원 정도를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만약에 이 옵션가가 1억, 2억 올라간다면 차값보다 인제 훨씬 커지기 때문에 사실 구매자들은 이제 그 구매 속을 좀 잃어버리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승용차 기반의 자율주행은 사실 부품값에 굉장히 많이 좌우가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테슬라에서는 이제 라이다를 쓰지 않겠다. 왜냐하면 라이다 단가가 너무 비싸고 컴퓨팅 파워가 많이 소모되기 때문에 "라이다는 쓰지 않겠다."라는 또 의견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 무인 모빌리티 쪽은 좀 이야기가 다릅니다. 이 무인 모빌리티는 판매 대상이 소비자가 아니라 기업입니다. 쉽게 말해서 택시 회사, 물류 회사, 버스 회사 이렇게 되기 때문에 타겟층이 사실 완전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군도 완전 다른 영역이고요. 그래서 인제 많은 분들께서 테슬라와 혼동을 제가 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구분을 해 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차는 판매가가 차량가에 플러스 2억 3억 정도가 됩니다. 왜냐면 예 기존 운전하시던 분의 역할을 대신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만약에 버스 회사 입장에서는 주간 2 교대로 돌린다. 그러면 한 2 년이면은 2-3 년이면은 뭐 2-3 억을 뽑을 수 있는 어 그 수요가 나오기 때문에 사실 이 무인 모빌리티에서는 그만큼 완전 무인에 대한 기술력이 높아져야 될 거고, 이런 완전 무인을 위해서 센서도 되게 고가의 센서, 그 라이다를 굉장히 많이 쓰겠죠. 왜냐하면 단 1%의 오차도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비싼 라이다를 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싼 라이다를 써도 결국에는 판매가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시장인 거죠. 그래서 그 테슬라와 지금 웨이모 영역이 굉장히 많이 싸우고 있는데, 네 전혀 저는 이제 논쟁이 다른 영역에 대해서 논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답답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율주행 시장이 워낙 크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30 미래차 국가 발전 전략에 이제 자율주행 부분은 2027 년까지 완전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올 초에 지난달이었죠. 홍남기 경제부총리께서도 이제 미래차 쪽에 3,600억 원을 또 추가 투자를 하겠다. 그래서 2025 년에는 전국 고속도로 등에서 자율주행 상용 서비스 제공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어 많은 그 부처에서 자율주행 관련된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는 대표적인 게 자율주행 특구 지역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중기부에서는 규제 특구 사업을 통해서 세종시와 광주시에서 자율주행 실증과 무인 특장차 실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부에서 또 민간 사업자와 같이 해서 스마트 시티 조성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올 초부터 지난달부터 시작된 자율주행 다부치 실증 사업을 통해서 국토부, 산업부, 과기부, 경찰청 이 자율주행과 관련된 4개 부처가 다 같이 모여서 대규모 개발과 실증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현재 그래서 서울을 비롯해서 9개 구역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실증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 오토노머스 에트지 같은 경우에는 2인승 초소형 전기차부터 일반 승용차, 버스, 트럭까지 다양한 차종으로 전국 주요 도시에서 자율주행 실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진은 저희가 세종시에서 중기부 장관님을 모시고 자율주행 BRT 노선에 대해서 자율주행 실증하고 있는 것이고요. 화성시에서 화성시 SRT역 앞에서 자율주행 실제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시승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세종시 그리고 광주시에서도 완전 무인 형태의 특수 목적 차량을 대해서 제가 실증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실증 사업에 대해서 오토노머스 A2G는 대한민국 전국에서 다양한 차종으로 자율주행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오토노머스 A2G 자율주행 시스템은 정밀 지도와 라이다, 카메라 센서를 융합하여 보행자를 포함한 주행 환경을 정확하게 이해합니다. 우천 시 차선이 선명하지 않은 환경에서도 자율주행이 가능합니다. 지도와 센서 정보를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위험한 상황에 대처가 가능합니다. 자동차 전용도로 고속 주행 중에도 주변 차량과 안전하게 거리를 유지하며 주행합니다. GPS 정보뿐만 아니라 정밀 지도와 센서 융합을 실시간으로 수행하기에 터널 주행에도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혼잡한 도심에서도 자율주행이 가능합니다. 현재 왕복 4차선 도로변에서 불법 주정차를 만난 상황입니다. 주변 차량의 교통 흐름을 파악한 후 차선 변경으로 회피해 주행합니다. 깜깜한 밤에도 자율주행 테스트는 계속됩니다. 신호등은 딥러닝 기술을 활용하여 자체 개발한 카메라로 인지합니다. 대한민국 자율주행 모형 도시 K시티에서도 지도만 구축하면 문제없이 자율주행이 가능합니다. 오토노머스 A2G는 16인승 버스로 자율주행 면허를 취득하여 자율주행 셔틀 서비스 실증을 하고 있습니다. 오토노머스 A2G의 자율주행 솔루션은 차종과 지역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다양한 차종으로 모든 지역에서 자율주행 솔루션 제공이 가능합니다.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이 혼재된 판교에서도 자율주행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오토노머스 A2G의 가장 혁신적인 점은 모든 지역에서 동일한 정밀지도 사양과 동일한 A2G 소프트웨어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A2G가 만들어가는 혁신이며 A2G 소프트웨어는 다양한 실증 테스트를 통해 진화하고 있습니다. 오토노머스 A2G는 2021년까지 자율주행 차량 10대 이상을 보유하여 대한민국 전국 주요 도시에서 실증 사업을 시작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네, 이상이고요. 영상에 나왔듯이 저희가 2011년까지 자동차 10대를 보유한다고 했는데 이미 10대를 넘어서서 전국에서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른 영상 하나는 지나가고요. 사실 오늘 제가 꼭 하고 싶었던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자율주행 차를 되게 기다리고 계시고 저는 아까 발표를 통해서 상용화가 쉽지 않다라는 말을 했었는데요. 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해서 넘어야 할 과제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당연히 제일 첫 번째는 기술적 과제겠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이 기술적 과제라는 것은 자율주행 알고리즘을 떠나서 알고리즘 외의 기술입니다. 지금 많은 기업들이 웨이모라든지 저희를 포함한 많은 기업들이 자율주행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있지만 사실 이 자율주행 알고리즘 외에 차라는 것은 수만 개의 부품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다른 기술들은 현재 사실 뒤따라오고 있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센서, 제어기, 반도체도 같이 이제 부품 기술이 필요하고요. 기본적인 알고리즘 기술 외에도 페일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리던던시 백업 기술이 필요합니다. 레벨 3, 4 이상에서는 시스템 페일 상황을 대비한 백업 시스템이 돌아가야 되는데요. 그렇게 하기 위한 다양한 리던던시 기술이 필요한데 사실 지금 그런 부분도 컨셉 정도만 잡혀 있지 이것에 대한 기술 개발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벽한 자율주행이 되려면은 오늘 제가 강조된 있는 통신과 연계가 돼야 되는데요. 사실 핸드폰 같은 경우에도 뭐 지연이라든지 끊긴 현상이 나타나지만 그거는 뭐 사람들이 쓰다가 잠깐 불편할 뿐이지 뭐 크게 문제점에 대해서 제시를 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뭐 5G에 대한 말도 많이 있는데 5G도 굉장히 요즘에 뭐 되는 곳이 있고 잘 안 되는 곳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에는 이런 통신이 잠시라도 끊기면 바로 사고가 이어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지연이라든지 끊김이 없는 대용량 데이터 전송 기술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법, 제도, 인프라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일단 첫 번째로 관련된 법규나 이런 제도가 사실 만들어져야 됩니다. 지금 뭐 당장 레벨 4에 레벨 5에 완벽한 자율주행차를 제가 만들어서 가지고 온다 해도 뭐팔 수가 없죠. 관련된 법규나 보험이나 제도가 없기 때문에 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련 법이 만들어져야 될 거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통신 인프라가 꼭 필수적인데 V2I를 위한 도로 인프라라든지 통합 관제 시스템이 갖춰져야 됩니다. 이 부분은 현재 뭐 정부에서도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 이 어, 강연을 듣는 많은 분들께서도 관련된 연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한데 아직까지 차량 연계돼서 이렇게 융합해서 과제가 진행되고 연구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은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법, 제도, 보험, 인프라 등 이제 자율주행 상용화 생태계를 구성하는 모든 기업들의 동반 성장이 돼야 되는데요. 몇몇 기업만 잘한다고 해서 이게 완성이 될 수 있는 건 아니죠. 이와 관련된 모든 기업들, 모든 단체들이 이제 같이 동반 성장을 하면서 하나의 큰 생태계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독자적으로 좀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외부 세미나를 하면 이런 말씀 많이 드립니다. 이제 자율주행 기술은 100%의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결국 상용화는 이제 어려울 것이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99.99%의 안정성이라고 하더라도 10,000대 중에 한 대는 이유 없이 사고가 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의 자동차 등록 대수가 2,500만 대인데 10,000대당 한 대면은 매일 2,500대가 이유 없이 사고가 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나머지 1%, 나머지 0.001%의 완성은 VTX 통신을 통해서 완성이 되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차량에 장착된 센서로만 주변을 인지하다 보면 센서는 어쩔 수 없이 빛의 직진성을 가진 원리를 이용하기 때문에 센서의 사각 지역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고 유발 정보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보시면은 뭐 가장 많은 사고가 나타나는 이 교차로 지점인데요. 교차로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게 비보호 우회전, 비보호 좌회전, 그리고 무단 횡단 사고 이런 상황에서 사고가 많이 납니다. 사실 이럴 때는 사람도 사실은 이 사각지대가 있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데 자율주행차는 더 보기 힘든 상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센서 사각지대 그리고 뭐 공사 중이라든지 임시적으로 도로를 통제하는 이 가변 상황에 대한 정보도 통신을 통해서 사실은 이제 받아야 되는데요. 많은 뭐 정부 R&D 사업이라든지 뭐 학교의 연구소라든지 많은 연구 단체를 통해서 사실 자율주행용 VTX 기술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많이 되고 있고 사실 뭐 많이 완료를 했다고 언론을 통해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 자율주행 차를 운영하고 있는 저희 입장에서는 겨우 신호등 정보 정도만을 수신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좀 답답한 상황이기도 한 거죠. 그리고 이 신호등 정보만도 100% 완벽하게 들어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저희는 아까 영상을 보셨겠지만 신호등 정보는 카메라 딥러닝을 통해서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마지막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지금 이 V2X 기술, 뭐 V2I 기술이 많이 개발되고 있는데 이렇게 기존에 개발된 다양한 이런 V2I 기술들이 표준화가 좀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저희가 적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국토부 과기부 쪽에서 계속 이 표준화를 통해서 뭐 웨이브냐 CITS냐 해 가지고 이 검토를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동차 입장에서 본다면은 어떤 통신 방식이 됐든지 간에 빨리 표준화를 통해서 그러한 인프라에서 나오는 그 정보를 자율주행 차량이 받을 수 있다면은 보다 빨리 자율주행 기술을 할 수 있고 이 자율주행차 상용화 시대도 보다 빨리 앞당겨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 발표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있으면 받도록 하겠습니다.